일각에서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를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한편으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미루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라는 문제는 저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번째 질문에. 네. 뉴스토마토의 최현영이라고 합니다. 당면한 안보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건 사드 배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들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정부로 미국에 있어서 찬반 어느 쪽도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밟아야 했던 과정, 국회 기준을 비롯한 국내의 충분한 공론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또 충분한 외교적인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켜내는 그런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는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그런 보관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면서 대선 주자들이 미리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또는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된 대로 가야 된다든지 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최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사드 얘기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민주당에서는 사드 관련해서 헌재에 다시 한번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와, 그리고 추미애 대표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검토해서 날릴 건 좀 날려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그런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실까요?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셨나요? 네, 사드 관련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요구하겠다. 국회 비준 동의안 하는 거 관련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예. 저는 지금 이 사드 배치를 위해서 성주의 롯데 골프장을 부지로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미군 기지 안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든 또는 토지로 이렇게 교환을 하든 적어도 1,0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마땅히 의회의 통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없이 강행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저는 지지합니다.
네, 다음 분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혜미 기자님. 네, JTBC 김혜미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그 사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헌 논의에 대해서 둘 다 이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우리가 뽑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표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드라든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드 문제 이미 입장 밝혔고요. 또 개헌 문제도 저는 여러 번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때 공약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로드맵까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공약은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네, 어디? 네, 안녕하세요. 저 채널A 윤수민 기자인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머물고 있고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는 문제가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그 문 전 대표님 입장은 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저에서 퇴거하는 문제는 지금 이사갈 곳이 아직 다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2, 3일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야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퇴거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거할 때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국가기록물을 반출해서 가지고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외신 기자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소속을 네. 말씀해 주시고요. 네, 홍콩 봉헌 TV 기자 곽위라고 합니다.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앞으로 사드 그 발치 입장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중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걱정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엄연히 우리의 안보에 관한 문제고 우리의 주권 사항입니다. 중국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그 반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사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되는 것인데 중국이 군사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양 정부 간의 이견 때문에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에게 보복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렇게 또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 하면서 당당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빛나세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도 중국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비관세 장벽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제 뭐 추가용 중국 대사를 만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중국의 아주 거듭된 그런 강도 높은 그 사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보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늘 낙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려는 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어떤 노력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지금 당장 팔 걷어붙이고 중국과 협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군사 외교 문제는 따로 논의하고 적어도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더 이상 확대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네? 박영준 기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세계일보 박영준 기자입니다. 그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만 설명 더. 우리 국민들 가운데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체제에 대해서 뭐 동의하거나